네, 일단 저는 그 융합 데이터, 생산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동안.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참고한 게 마침 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거를 또 이제 페이퍼로 하나 산출해 둔 게 있어서 그 페이퍼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방법론을 쓸 수 있냐에 대해서만 제가 공유 드릴 건데요. 총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융합을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융합은 단순히 그 테이블 간에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 간에 공통 컬럼이 있으면은 그 컬럼 기준으로 그 SQL에서 이제 말하는 조인을 제가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순하게 조인을 하는 융합이 아니고 아예 다른 데이터셋들 간에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지 베이스드, 두 번째는 피처 레벨 베이스드, 세 번째는 이제 시멘틱 미닝 베이스드고 이 시멘틱 미닝 베이스드 안에 또 총 4개의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스테이지 베이스드는 말 그대로 그 스테이지가 각각의 단계를 뜻하잖아요.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단계별로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융합적인 뭐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이제 스테이지 베이스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뭐 지역별 그 교통량에 뭐 정상 패턴이 있을 거고 또 갑자기 확 튀는 값이 보이면은 뭐 이상 패턴을 탐지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이 고속도로 구간에 자동차들이 뭐 한 5분 단위로 뭐 이제 왔다 갔다 했으면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막 30분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정체가 발생했다라는 거다라고 이제 적인 걸 탐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걸 탐지하고 나서 그게 이제 1단계죠. 그러면 2단계에서는 그 탐지한 지역을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이었으면은 강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소셜 버즈 단어들을 검색을 해서 뭐 트위터나 뭐 네이버 이런 곳에 검색을 해서 해당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파악하는 이런 식으로 교통 데이터를 쓰고 또 소셜 데이터를 쓰는 게 이제 스테이지 베이스드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제 하나의 테이크어웨이는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우리가 뭐를 한 거냐면은 확인해야 하는 그 쿼리의 범위를 줄이는 역할이 있고요. 단순히 뭐 전 국구를 검색하는 게 아니고 그 강남 국소 지역만 검색할 수 있는 그렇게 쿼리 범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2단계의 결과물을 통해서 1단계에서는 단순히 뭔가 이상치가 발생했다라는 정도만 알았는데 2단계의 결과물을 통해서 강남 지역에 뭐 교통사고가 발생했구나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서 1단계의 결과의 의미를 더 이제 풍부하게 해주는 요런 또 효과가 있다라는 라고 이제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 베이스드 방법으로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여러 데이터셋의 그런 피처들, 속성들을 하나의 신경원 네트워크 안에 넣어서 거기에서 얻은 뭐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얘를 추가적으로 뭐 분류 태스크나 뭐 예측 관련한 여러 태스크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택시 경로 데이터, 뭐 도로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또 소셜 미디어 데이터셋에 이러한 그 피처들을 결합을 해서 뭐 딥러닝 모델 안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그 랭킹하는 태스크로 얘를 구조화시켜서 각 뭐 지역별로 투자하기 좋은 뭐 부동산 지역 순위 매기기 이러한 방법으로 또 뭐 접근한 그런 또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쓰이는 모델을 뭐 하나 꼽자면은 뭐 오토엔코더 같은 얘 같은 경우는
x라는 인풋 값이 있으면은 아웃풋 값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내가 다시 이제 재결합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 중간에 있던 그런 그 중간에서 나오는 그런 피처를 따로 이제 빼내와서 이제 쓰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했던 게 시멘틱 미닝 베이스드 방법입니다. 여기에선 이제 총 4개의 또 이제 소방법론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멀티뷰 러닝 베이스드라는 방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뭐 개념이 있으면은 이 개념에 대한 그 정량적인 그런 데이터가 다양한 데이터가 결국에는 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다양한 그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쪽에 예시가 따로 나오고 있어서 그걸로 제가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 similarity based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뭐 개념 간에 되게 유사하다라고 결정이 났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을 거고 그 지표가 상당히 높다라고 뭔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X에 있던 이제 정보들을 바탕으로 Y에 대해서도 똑같은 뭔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X에 대한 그 정보를 그대로 이제 Y에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두 개의 개념 간에 뭔가 유사도가 되게 높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probabilistic 이제 dependency based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기반의 표현을 써서 다양한 개념들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거를 뭐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LD 방법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LD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은 이 문서라는 큰 개념이 있으면은 이 문서는 여러 개의 토픽들로 소규모의 토픽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토픽은 이 토픽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단어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문서, 토픽, 그 다음에 워드, 단어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좀 계층적인 관계가 있고 얘를 그래프 기반으로 뭐 연결해서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뭐 이제 데이터 융합에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네, 교통이라는 뭐 큰 개념이 있으면은 이 교통에는 그 교통 체증 안에는 뭐 그 단순하게 택시들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러한 택시 정보뿐만 아니고 도로 자체가 어떤 식으로 또 뭐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개념들을 하나의 그래프 형태로 이제 묶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트랜스퍼러닝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뭐 기존에 많이 쓰이던 큰 규모의 데이터에서 뭐 학습된 정보들을 작은 규모의 데이터에 이제 뭐 전위 학습 뭐 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멀티뷰 러닝 베이스를 좀 더 깊게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사례에서는 저희가 이제 측정하고 싶은 게 그 에어 퀄리티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의 질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측정하고 싶은데 그 공기의 질이라는 오브젝트를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로 측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 체증량도 이 공기의 질과 연관되어 있을 거고 또 이런 기상학적인 데이터도 그 공기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 네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 또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이동성 관련된 데이터도 공기의 질과 이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시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면은 이제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에 따라 뭐 공기의 질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각각의 개념별로 이렇게 분류기를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시간적인 분류기와 공간적인 분류기로 이제 나눴는데
어떤 거냐면은, 특정 지역에, 저희가 공기의 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그 지역에 단순히 과거의 공기의 질 관련된 정보도 현재 그 공기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의 공기의 질도 뭐 이렇게 대류의 흐름에, 대기의 흐름에 인해서 흐름의 흐름으로 인해 현재 제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시간적인 분류기랑 공간적인 분류기 이런 거를 따로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사례에서는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된 데이터는 되게 적었고 반면에 이제 라벨링이 안 된 데이터는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또는 뭐 수도 라벨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분류기를 학습해서 기존의 라벨링이 안 된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확률 값이 이제 컨피던스 레벨이 되게 높게 나온 것들은 다시 이제 훈련 셋으로 포함을 시켜서 학습시키고 예측 요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기의 질을 다 뭐 예측했다. 이런 식의 뭐 사례들이 뭐 존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그 데이터들 간에 융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선행 연구에서 존재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트렐로에서도 공유가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트렐로를 간단하게 공유 드리자면은, 네. 어, 어쨌거나, 일단 이거는 되게 의미론적인 방법, 라운드 2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이제 간단한 거는 어쨌거나 그 메타데이터들 간에, 테이블들 간에 그러한 중복되는 속성들이 있으면은 걔를 기준으로 일단 뭔가 접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이제 테이블별로 어떠한 속성들이 있는지 한번 퀵하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그 빅데이터 map.kr 들어가 보시면은 총 16개의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이 해양수산, 농식품, 그리고 디지털 산업혁신 플랫폼은 아직 준비 단계라서 총 13개의 플랫폼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크롤링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일단은 각각의 그러한 플랫폼 사이트별로 그 사이트 구조가 다 달라서 일일이 다 크롤러를 생성하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아서 일단은 임의로 제가 데이터셋을 하나씩 각 플랫폼별로 다 뽑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같은 경우는 뭐 그 유동인구 현황 데이터를 한번 봤고요. 뭐 통신 플랫폼에서는 뭐 배달자 위치 정보 데이터, 유통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뭐 직장인 석식 이용 통계 데이터, 이렇게 뭐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각 데이터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제공한 그 단체 데이터 테이블명 그리고 그 테이블 안에 있는 이제 이 애트리뷰트들 피처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결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컬럼들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다시피 요일, 연도, 월, 구분명, 경도, 위도좌표, 그리고 시, 구분명, 뭐 기준 연월, 행정동 코드, 날짜, 수집일자, 연도, 시작 월, 등록일시, 접수일시, 숙박시설 주소. 네, 보시다시피 이런 시 공간적인 속성들은 어느 데이터에서나 이제 공통적으로 되게 관측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된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뭐 기준, 시공간적인 기준으로
한번 그 데이터들을 결합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미 요 헬스케어 플랫폼, 교통 플랫폼에서는 타 플랫폼 데이터를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들이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근데 단순히 뭔가 융합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교통 플랫폼에서 굳이 뭐 해양 소방안전 플랫폼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바로 그냥 조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치안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융합 데이터라는 이제 키워드로 데이터를 배포하고 있기는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단순히 이제 플랫폼 간의 그런 데이터를 융합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경찰청 내부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그거를 그냥 융합 데이터라고 이름 짓고 배포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융합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미 데이터를 이제 상품화 시키고 있었던 그런 사례가 여기 스마트 치안 플랫폼에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정리는 한번 해봤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뭐야, 기대 이상으로 좋아요. 어, 기대 이상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성진이가 데이터 융합이 지금 10개 이상의 플랫폼들이 있는데 데이터 융합이 가장 큰 태스크 중에 하나고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마 니아도 제일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융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데이터 융합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플랫폼 내부에서의 데이터 융합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스마트 치안과 같은 경찰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과 플랫폼 간에 타 플랫폼 간의 데이터 융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정말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 있고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서 일정이 있고 예,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결국은 방법론이거든요. 메소덜러지. 이 방법론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냥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잘 방법론을 갖춰 놓게 되면 그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고 체계화가 돼서 굉장히 좋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미리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지금 결국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니까 공부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논문화 시켜서 냈는데 그 논문도 잘 찾았고 처음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논문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논문을 이제 찾아서 서베이를 해서 결국은 오늘 저기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순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한 것 플러스 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데이터 융합을 해서 데이터와 데이터 예를 들면 그냥 쉽게 테이블과 테이블을 융합해 가지고 그냥 두 개 테이블을 조인한 테이블도 융합이긴 한데 그거를 건너뛰어서 융합을 하는데 그 지금 분석까지 하는 방법 융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론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아까 스테이지 베이스, 뭐 피처 베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멘틱 미닝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 게 그냥 조인이 아니라 융합을 해서 뭘 얻을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석 기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 도출 시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했냐면 인퍼런스까지 했거든요. 추론, 예측.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융합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하나가 현상 두 개를
합쳐서 현상에 대한 데이터 융합이 아닌 현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분석해서 인사이트 도출해서 현상이 들어간 예측 데이터셋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1차원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결합하는 거에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 떠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인사이트에 해당되는 것들 혹은 추론이나 예측에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에어 컨디션이 이렇게 그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갈 거야. 향후에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셋도 만들어서 공급하면 상품 쪽으로 공급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지금 발표를 통해서 좀 생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 되게 중요한 지금 부분이거든요. 이거 정리를 하면 페이퍼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사이트 보고서에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 환경 쪽으로 맡아서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이거 가서 이제 이런 방법론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어라는 것만 이제 끄집어 주고 그다음에 이런 거 필요하니까 데이터 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미 제가 이제 그 환경 쪽은 우리 환경 플랫폼 담당자들한테 환경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테이블 명하고 테이블 안에 있는 속성명,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 그거를 엑셀 자료로 일단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단 타당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아마 뭔가 정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추려서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오면은 우리 방법론에 또 우리가 새로운 또 방법론을 아주 심플하면서 가능한 방법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거를. 예, 그래서 그 샘플로 이거에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샘플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보여주면은 아주 해피할 것 같아요. 네. 그 사례들이 사실 되게 많긴 했는데 다 정리는 못 해가지고 이번에 다음 주에 한번 네, 다 더 정리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질문 혹시 있을까요? 여기 또 다른? 저 질문 있는데 네네. 그 오토엔코더 그 하는 부분에서 그냥 네. 그것도 결국은 피처를 묶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거는 네네. 기본적인 날짜나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 피처를 그냥 컨캣, 컨캐터네이트 한 것 같은데, 그 컨캐터네이트 한 기준을 지금, 질문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홈카스 하려면 뭐라도 그 있어야 되니까. 어, 그게, 제가 논문을 더 읽고 다음 주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례가 되게 많긴 한데, 다 읽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근데 네. 아마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가장 쉬운 게 날짜 이런 거니까. 그쵸. 네. 해당 날짜에 뭐 관측된 값들 기준으로 다 컨캣해서 넣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부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타블로 같은 거 써가지고 시각화 탐색 같은 거.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이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미리 한번 펼쳐보는 그런 것도 되게 그 방법론에 우리 쪽에 만약에 갖춘다 그러면 그런 것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통, 환경, 금융, 헬스케어 네 개를 만약 합친다 그러면 헬스케어 가면은 실제 헬스케어 도메인 난리지를 알아야 되고 교통도 교통 도메인 난리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환경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은 테이블 봐도 몰라요, 사실은. 거기 전문가가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그 컬럼명이 뭐지 이게? 미세먼지가 뭐지 모르면은 모르잖아요.
결국은 도메인 난리지를 알아야 되는데 도메인 난리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쉽게 그냥 테이블 끌고 와가지고 펼쳐보는 거죠. 값을 확 펼쳐보는 거죠. 시각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시각화 탐색 스텝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는 거고 누군가가 그걸 펼쳐보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건수가 몇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메타데이터들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방법론에 하나 더 들어가면은 초기에 도메인 난리지를 우리가 인지할 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을 느껴봅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요걸로 요 정도로 이번 주에 합시다. 수고했습니다.